대표님께서는 공인중개사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다니시면서 여러 지역의 대표님들을 뵙잖아요. 실제로 돈을 잘 벌고 계신 대표님들을 보면은 중개하시는 방식이 다 동일하실까요? 그분들 중개 방식이 당연히 다 다르겠지. 연령대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이제 종목도 다 달랐어. 그러면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기보다는 내가 오늘 한 4분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차이점이 아니라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달랐어. 첫 번째 사례는 내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분한테 들은 걸로는 한 달에 4천만 원을 넘게 버셨더라고.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떠나서 그냥 그분의 특성을 딱 봤더니 그분은 이 중개업 경력이 많지는 않았어. 많지는 않았고 근데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이 좀 많이 있던 분이었어. 근데 이분의 특징을 봤더니 매물 수급에 대해서는 강점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알리는 거에 대한 강점이 있으셨어. 그래서 다른 부동산과 협업을 통해서 매물을 좀 공유를 받고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사람을 모아서 그렇게 매출을 올리셨더라고. 그리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경력이 2년은 좀 안 됐어. 2년은 좀 안 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마케팅에 대해서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런 실력과 운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 싶어. 이분의 케이스는 이분이 블로그에 글을 올렸지. 이제 그 글을 올렸는데 그 해당 글을 입주민이 퍼간 거야. 그리고 퍼가서 그 입주민들끼리 있는 카톡방에다가 공유를 한 거지. 그랬더니 그 글을 보고 그 입주민분이 와, 이분이 진짜 이게 전문가다, 좀 많이 안다, 이렇게 인식을 시킨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대표님한테 연락을 하면서 이런 금매 물건들이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 대표님은 또 마케팅을 통해서 양탈을 하게 됐었던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개사 대표님의 사례는 이분은 정말 처음에 만나 뵀을 때는 되게 수줍음도 많으시고 이런 대화의 적극성도 나는 사실 잘 못 느꼈어. 그리고 조금 되게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했는데 현장에서 만났더니 전혀 다르더라고. 손님한테 대화하는 이런 뭐 멘트나 뭐 목소리나 전부 다 이 목소리에도 힘이 있고 몸에서 그냥 적극성이 보여. 그래서 이분과 이제 내가 입주장을 한번 같이 들어갔어. 이제 같이 우리가 집도 보고 이제 그런 중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 대표님이 손님이 있었어. 근데 그 손님한테 안내도 정말 잘하시더라고. 매물에 관련된 설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액션들, 멘트, 브리핑 멘트 듣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 와, 이분이 평상시랑은 진짜 다르구나. 자, 근데 그 모습을 나만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 입주장을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근데 되게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 이분과 이제 집을 우리가 안에 다 보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그 대표님한테 와서 자기 다른 매물을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대표님이 그 손님한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지켜보던 손님이 아, 이 중개사분한테 신뢰를 느꼈겠지. 그래서 아, 이분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이게 느껴졌을 거야. 그래서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대표님은 이분과 그 자리에서 바로 다른 매물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이분의 강점은 뭐였냐면 준비성이 철저했다라는 거야. 보통 그렇게 왔을 때 내가 물건 파악이 안 돼 있거나 나도 보여줄 게 없거나 그러면 그런 기회들도 없어지지. 근데 이분은 기존에 준비가 잘 되어 있었던 거야. 오늘 이 보여줄 매물, 그리고 평상시 오늘 보지 않던 매물도 내가 관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매물을 보여줄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지금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와, 이 분의 그 현장에서의 적극성, 그 평상시 준비성을 보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되게 궁금한 대표님이었어.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례, 이제 마지막 한 분이 계시는데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나는 마케팅을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았어. 60대 대표님이신데 내가 이제 기존에도 알고 있었지. 그래서 친해지기 전에는 하는 게 없으니까 블로그도 없고 뭐도 없고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도 별로 없었어. 근데 매출은 거의 상위권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좀 서로 대화하고 같이 또 계약도 하면서 좀 친해지다 보니까 여기 대표님 같은 경우는 매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했어. 근데 이분이 뭐 나는 마케팅 할 줄 몰라, 나는 세일즈 할 줄 몰라,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 근데 내가 우리 같이 만나봐서 알지? 그냥 평상시에 그냥 우리가 나도 그냥 지나가다가 들려서 잠깐 인사드리고 가는 그 와중에도 그 중에 그 한 10분 15분 대화하는데 이미 나한테 세일즈가 들어와 있어. 옥수수 대표님 요거 이런 거 하나 사봐. 근데 그게 그냥 평상시 대화에서 나온다고. 그럼 순간적으로 세일즈가 훅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멘트에서 세일즈를 해야지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이 멘트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매물 수급이 너무 잘 돼. 누가 와가지고 사장님 혹시 여기 이 금액대 이거 매물 혹시 찾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그 대표님은 그런 매물? 잠깐만 바로 핸드
핸드폰 들고 찾아내는 사람이야. 어디 기록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분은 수기로 쓰셔. 근데 그거 찾기 어렵다고 잘 안 보시더라고. 그 매물을 만들어내니까 이건 내가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볼까? 그렇게 올리면 금액적으로 메리트가 있으니까 바로 공동중개가 다 붙어버려. 그랬더니 이 대표님이 이런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안정적이었다. 근데 내가 요즘에 봤더니 내가 사실 사람들을 이제 중개사분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앞전에 이제 내가 경력 한 1년, 2년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마케팅 실력을 키워서 매출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셔. 자, 근데 이분들도 있지만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젊은 중개사들이 많이 중개업에 뛰어들고 있고 이 사람들이 마케팅을 배워서 막 뛰어든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되게 경쟁자로 생각을 하겠지. 젊은 사람들이 마케팅을 잘하니까. 근데 내가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 매출 그래도 1억대가 아니라 그 이상을 내는 분들을 보면 여기에 있는 비중보다 매물 수급이 확실하신 분들이 이제 이분들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넘사벽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야. 지금 마케팅 진출하는 젊은 사람들보다 매물 수급이 완벽한 사람들, 그냥 전화 한 통으로 막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마케팅까지 배우게 돼. 근데 그분들 자리가 또 좋아. 이 사람들을 이기기 쉽지 않아. 그리고 나는 이제는 매물에 대한 강점이 있는 분들이 기존에는 마케팅 안 해도 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마케팅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하셨는데 지금 우리한테 대행도 맡기고 강의 듣고 이런 분들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진다는 거야.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네 분 다 특징이 다들 다르시잖아요. 대표님께서는 이분들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매출적으로도 좋은 성과를 내시지만 근데 우리가 이 업 특성상 이 들쭉날쭉한 건 어쩔 수가 없어. 이분들이 매달 그렇게 버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거 그런 들쭉날쭉한 게 있는데 이분들의 아까 나한테 차이점을 물어봤잖아. 근데 차이점이 아니라 내가 공통점을 느낀 게 있어. 내가 얻은 것도 있지. 그러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사람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약점들을 막 다 보완한다기보다는 강점 하나를 날카롭게 갖다. 즉 약점을 보완해봤자 사람은 다 강점, 약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을 보완해봤자 가장 좋은 성과는 평균 정도 되겠지. 근데 이분들의 강점이 하나씩 확실했거든. 그거를 더 날카롭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따라와. 차별성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얻은 건 그거지. 강점을 더 날카롭게 하자. 약점 하나하나 다 보완 못해. 그러면은 그 앞선 대표님들께서는 공통적으로 본인만의 뾰족한 무기를 찾고 그거를 이제 쭉 밀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어떤 뾰족한 무기를 갖고 계실까요? 나는 처음부터 마케팅이었어. 마케팅으로 승부를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하던 마케팅은 무조건 배워야 되는 거잖아. 내가 이 마케팅을 이야기할 때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그래서 나는 블로그를 먼저 시작을 하셔라. 그 다음에 네이버 마케팅을 하셔라. 그 다음에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셔라 라는 거지. 나도 내가 이 마케팅을 한 16년 정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케팅에 대한 공부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중개업에 앞으로도 더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광고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배워야 돼. 네이버 부동산이 아니라 이 광고적인 부분도 많이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광고가 네이버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파워링크, 당근, 메타 광고, 카카오 광고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야. 나는 이 부분들을 더 날카롭게 가져갈 거고, 알고리즘 마케팅도 이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알고리즘이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크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유튜브를 또 찍으면서 유튜브를 찍고 그걸 본 사람들이 전화가 와서 또 같이 미팅을 잡고 지금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고 있거든. 나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강점이 있겠지만 나는 이 마케팅에 대한 강점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2026년이 되면 마케팅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정말 많아질 거다라는 거야. 지금 다들 굉장히 힘든 시기지. 특히나 지금 12월, 2월 이 사이는 상가 같은 경우도 완전 비수기지. 자, 근데 앞으로 마케팅 잘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자격증 딴 분들도 많잖아. 또 그중에 젊은 사람들도 마케팅을 배워서 오는 사람, 그리고 기존에 매물이 많고 매물 수급이 잘 되는 사람들이 또 마케팅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러면 앞으로는 두 가지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특히 당장에 다음 달부터 내가 진짜 매물에 올인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알리는 거에 올인하든지 해야 돼. 나는 지금 들어서 더 그런 생각을 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중개업도 하고 대행업도 하고 강의도 이런 외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느끼는 거는 지금 시작했으면 2년 3년 동안에 승부 못 보면 그냥 끝이야. 그런 희망으로는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5년 엉덩이 붙어 있거나 그냥 버티고 5년 10년 되면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아. 이제 사람들이 힘들어
만들어지면서 본인 실력이 다 오픈됐어. 그래서 이거를 오픈되고 그대로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 반면에 오픈되고 여기에서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물갈이가 한번 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정말 경쟁력이 내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2년 3년 내로 내가 진짜 승부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2026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